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혁이의 인생을 노래하다입니다. 봄이 오기에는 아직 이른 날씨인데 마치 봄이 우리 곁에 온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훈훈하네요. 날씨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오는데, 우리 인간들은 과연 그만큼 자연과 같이 약속을 지키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70년대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선생님들의 존재감,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70년대 교육 문화가 지금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비교해 봤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배드민턴을 한 20년 쳤습니다. 40살 때부터. 지금 뭐 다리가 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가끔 치는데, 일산에 살 때 저보다 뭐 한 10살, 서너 살 어린 후배들하고 이제 게임하고, 이제 호프집에 가서 이제 맥주 한 잔을 기울일 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후배들 중에서 44, 50이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한참 뭐 고등학교 2학년 담임도 있고 3학년 담임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걔들하고 이제 그때는 뭐 저하고 뭐 한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저희들한테 뭐 형님 그래서, 야, 요즘 뭐 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어떠냐? 말도 마세요, 형님.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그냥 회사원이에요. 직장 다니는 거죠. 저도 뭐 목구정이 포도중이니까. 그래? 왜 선생님이 왜 그래? 애들한테 뭐 말을 잘못했다가 고소 들어와요. 야,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따위 두들겨 패버리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요즘에 학생들 체벌했다가는 부모님한테 멱살 잡혀요. 아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그럼요. 우리 교무실에서 어떤 선생은 학부형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냐? 형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 엎드려 자도 말을 안 해요. 괜히 싫은 소리 해갖고 걔가 무슨 뭐 영상으로 찍어서 고소한다거나 뭐, 부모님한테 이런 부모님이, 아니, 애는 그랬다, 진짜. 그 애가 선생님한테, 중3, 고1 애들이 선생님한테 10대니까 뭐 반항기가 보니까 그렇다 쳐. 근데 그걸 부모님이 와서 또 따진단 말이야? 그럼요. 왜 우리 애한테, 체벌했냐고. 때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심한 소리만 해도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학교 전화하고 작살을 내고 심지어 학교 쫓아가고 선생님 죽인다고 멱살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권이 무너지면 제 생각에는 피해보는 거는 학생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인격이 완성체가 되지 않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진짜 뭐 자꾸 옛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옛날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그 영화 친구에 보면 그 장동건 씨나 유호성 씨가 막 시계 풀려 선생님, 그거 100% 리얼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맞아봤어요.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실의 어떤 문화를 체득한 저희들로서 학생이 핸드폰으로 뭐 찍고 교사를 협박을 하고 그런 짓을 하면 집에 가면 우리 때는 부모님이나 형들한테 1차적으로 두들겨 맞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되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왜 그랬냐고 선생님한테 따진다는 건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죠? 그냥 공부만 가리키는 그럼 학원 다니면 되죠. 검정고시 봐가지고. 학교라는 것은 공동체를 배우고 친구를 알고 아름다운 우정을 키우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리켜서 사회로 내보내서 이 사회에 올바른 바른 사회인이 돼서 이 사회는 또 진일보하는 건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뭘 잘못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걸 학생들이 그렇다 쳐.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럼 학교를 왜 보내요? 그 공부만 가르치면 그냥 그 검정고시 학원 보내면 되잖아요. 네? 검정고시 학원 다녀가지고 지난날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교실에서 친구를 사귀고 얼마 있다가는 또 국민학교 모임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환갑여행을 작년에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그때로 돌아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비록 주민등록증에는 숫자가 엄청 더해버렸지만은 옛날 국민학교 다녔던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리가 좀 아플 뿐이죠. 그런 추억을 쌓는 곳이 학교인데 그 추억과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쌓으면서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인격체를 쌓아주는 게 우리들의 선생님들인데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고 요즘 선생님이 무슨 신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애들을 많이 때리겠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격체로 형성이 될까 하는 그런 기생세대로서의 어떤 아픔과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 40대, 50대 안 된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훌륭하게 크길 바랄 거 아닙니까?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 네? 그 어느 유튜브에서 봤더니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에 나온 게 있죠. 중학교 한 2학년 되는 학생이 비 맞는 할머니가 푸성기를 놓고 막 파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엄마한테 받은 한 달치 용돈 5만 원을 할머니한테 내밀면서 할머니 이 5만 원어치 다 주시고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저는 그 아이의 그런 아름다운 신성을 볼 때 저는 그 부모님을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네.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이미 다 증명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울리는 친구를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다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 문화가 전달되니까요. 그 아이의 그런 인격체를 만들어준 훌륭한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70년대 인권을 얘기하면서 오늘날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화들을 왜 이준혁이가 얘기하냐면 기성세대로서 과거의 것을 나쁜 건 배제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죠. 네. 선생님이 왜 선생님입니까? 공부만 가르친 게 선생님인가요? 그럼 학원 가면 되죠. 사랑을 주시고 인생을 먼저 산 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아이의 앞길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학교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학교 환경이라면 결국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의 부모님까지. 좀 더 인문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풍만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남의 아픔을 돌보고 남의 슬픔을 보고 눈물 짓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정적인 문화로 충만됐을 때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죠. 무슨 어느 고위 공직자는 무슨 뭐 가진 편법을 써가지고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편취하고 어느 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한테 돈이나 받아 처먹고, 그게 다 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니까 그래. 네. 됨됨이를 안 배운 거야. 네. 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선생님 하나요? 분명한 사명감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언젠가 외국 영화, 아주 옛 영화 있죠. 이 영화 제목이 뭐더라? 죽은 시인의 사회. 그 배우 참, 전 그 영화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70년대 학생들의 인권은 지나칠 정도로 상승됐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훈육하고 때로는 체벌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선생님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 너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냐? 학생들과 학부형이죠. 아이들이 온전치 못한 인격체를 컸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0년, 50년 전에 가난한 집에 가정방문 오셔가지고 부모님도 없는 집에 오셔서 선생님께서, 임시성을 가진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공장 나가셨어요. 하니까 가시다가 뒤를 돌으셔서 제 머리를 한참 쓰다듬으면서 너의 가난이 계속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넌 꼭 잘 될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 학교에서처럼 명랑하게 지내렴 했던 그 임시성을 가진 선생님이 그립네요. 요즘도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저는 많다고 봐요. (7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에 자기 월사금, 그 선생님의 월급을 털어서 학생들을 가르쳐 등록금을 대고 용돈을 대주고 했던 선생님들의 이 만담이 수히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힘들고 가난할 때 더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끼니조차 힘들었던 70년대 도시락을 못 사온, 저 역시도 도시락을 안 싸갔어요. 도시락을 싸줄 형편이 됐었어요. 하지만 반찬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도시락 안 싸갔어요. 근데 그래서 굶고 있는 학생들에게 70년대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싸운 도시락을, 야 준혁아, 오늘은 선생님이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겠으니 네가 이 도시락 먹어라 하고 몇 번 줬던,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했던 선생님들이,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란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아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사람은 정치인이든 리더든 어떤 사람이든지 온전한 것을 뿜어낼 수 없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70년대의 그 학생들의 교실의 인권, 또 선생님들의 어떤 어마어마했던 존재감,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교 얘기는 이제 오늘로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려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얼마 전에 비가 왔으니까 비에 관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죠. 그대와는 또 이렇게 둘이 보여 비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할 말이로 묵묵히 앉았네요. 지금 창밖에 낙엽이 져요. 그대와는 또 이렇게 둘이 보여 비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할 말이로 묵묵히 앉았네요.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내 모습은 찻잔 속에 잠겼네. 그대 모습 낙엽 속에 낙엽 속에 잠겼어요. 달달하게 노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